안녕하세요. 생각하는 황소 대표 이정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하는 황소의 중등 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황소의 중등 과정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초등 과정과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 신입생들과 생각하는 황소의 시스템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선 동영상들, 학원 소개, 수학을 잘 하라면 그리고 초등과정 1, 2, 3, 4부까지 이것을 먼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중등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의 성취도에 따라 중등과정은 이와 같이 챌린지, 에센스, 어드밴스, 프라임 과정으로 진급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고등과정에 진급하게 될 것입니다. 중등 레벨의 난이도도 초등과 유사합니다. 에센스 과정이라면 어드밴스 과정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다른 레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승급이나 강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에서는 매 학기 승강급이 결정되었지만 중등에서는 한 학년의 성적으로 승강급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중등과정의 이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스, 어드밴스, 프라임 과정의 이수기간은 모두 18개월입니다. 하지만 중등부터는 학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1학기와 2학기를 병렬로 수업합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은 1학기 수업, 저희는 이걸 대수 수업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은 기하 수업이라고 부르는 2학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등과정부터는 대수 담당 교사와 기하 담당 교사 이렇게 두 명의 교사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학원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굳이 장점을 꼽자면 학기순 수업에 비해서 대수와 기하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감각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명의 교사가 한 학생을 지도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요. 그리고 지도 방법을 둘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는 어쨌든 학기 순으로 수업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중등 한 학기 과정의 교육 분량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대수 수업은 비교적 분량이 비슷해서요. 한 학기를 대략 6개월 정도에 학습하게 되는데요. 기하 수업은 예를 들면 여기 중2 2학기 수업, 중2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중3하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2하는 8개월, 그리고 중3하는 4개월간의 이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은 대수기하 모두 18개월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챌린지 과정은 이수기간이 13개월인데요. 이 과정의 학생들은 가장 심화된 내용을 거기다 최단 기간에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과 그리고 충분한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병렬 수업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순서대로 병렬 수업을 하게 되면 중2 하의 기본 도형부터 중1 상 2단원 정수화율에서 배우는 음수 계산이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수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합니다. 자연수의 성질, 중1 상의 자연수의 성질은 이렇게 맨 뒤로 돌려서 수업하고요. 중1 하의 통계는 맨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사유리수를 배운 다음에 학생들이 기본 도형을 하게 되면서 아까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중2 이후에는 거의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원 순서대로 네,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조정해서 수업하면 병렬 수업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수업해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중등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단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식이라는 단원인데요. 중등 수학은 당연히 초등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초등 수학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었다면 중등 수학부터는 보다 추상적인 대상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초등 수학보다는 높은 수준의 형식화된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초등 수학의 주요 내용은 수의 사치 계산이었죠. 자연수, 분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였다면 중등 수학부터는 다항식의 사치 계산을 중1부터 고1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고요. 이를 활용한 추상적인 수학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문자식, 이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개념과 이들의 덧셈,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초등까지는 수학을 아주 잘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즉 이 과정의 학습이 이미 끝난 사람들한테는 이 단원은 그리 어려운 단원이 아니죠. 어쩌면 제일 쉬운 단원이라서 별로 공부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5학년 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배워서 다 할 줄 알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저도 초보교사 때는 그랬습니다. 이건 별로 가르칠 내용도 없고 수업 시간에 뭘 해야 하지? 오히려 그런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오랜 시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이 중등과정을 선행할 때 이 단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어떤 단원들보다도 더 주의 깊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황소의 모든 교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클리닉 수업이라는 것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이런 학생들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의 관찰 결과입니다. 글씨를 잘 못쓰거나 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 이게 보통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글씨를 못쓰니까 쓰는 걸 싫어하고, 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또 자주 안 써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글씨를 또 잘 못쓰고, 어쨌든 이런 학생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 중에도 이 단원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머리로 암산으로 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 중에서 이 단원을 극복을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 이런 제가 표현한 대로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부모님들도 자녀가 이 단원을 학습할 때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처음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고위험군의 학생들은 그 앞선 단원인 여기 정사유리수에서 음수들을 포함한 복잡한 사칙연산의 수행에서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된다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일단 중등수학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의 여부는
이 문자식 단원에서부터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자식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 없이 잘 넘기게 된다면 여기 방정식, 이어진 방정식 단원의 앞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원의 후반부에는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다루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방정식 자체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문제들의 조건을 이용해서 스스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기 때문이죠. 또 이 식세우기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 바짝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황소에서는 초등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식을 세워 푸는 훈련을 시켜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아직 식 세우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이 과정의 학습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 무리 없이 잘 학습해내는 것을 오랫동안 저희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등과정의 미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션 수행의 방법은 초등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등 미션에는 풀이 지정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풀이 지정 문제는 여기 보시는 바처럼 번호에 테두리가 있는 2번, 3번, 4번, 6번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에서는 한 번 틀렸던 문제들만 풀이를 써야 하지만 중등에서는 한 번 틀렸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지정된 문제들은 모두 풀이를 써서 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미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풀이 지정 문제들은 해당 수업의 핵심 내용과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지정 문제의 수는 레벨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는 챌린지 교재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등 부교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에서는 처음부터 중등 부교재로 이 A급 수학을 사용해 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A급 수학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만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죠. 네, 딱 문제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딱 보셔도 황소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네, 보통 대부분 문제집들은 옆에 이렇게 옆쪽에 문제 해결 팁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과제를 하는 이유인데 거기 팁이 주어져 있다면 사실상 문제를 풀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군더더기 없이 문제만 있다는 것이 저희가 10여 년 동안 A급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이 A급 수학은 C스텝, B스텝, A스텝 각 단원이 그렇게 3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과제를 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주에 C스텝, 그 다음 주에는 B스텝, 그 다음 주엔 A스텝 이렇게 일주일에 한 스텝씩 이걸 과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A급 수학이 아직까지는 중등 수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황소를 통해서 자녀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를 이 과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교재 과제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단원 마지막 차시에 확인학습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기한으로 과제가 부여됩니다.
차이점은 초등은 뭐 한 단원 전체가 과제였지만 A급 수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스텝부터 일주일에 한 스텝씩 순차적으로 풀면 됩니다. 뭐 채점은 역시 이건 학원에서는 안 되고요. 네, 부모님이 채점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커트라인 역시 부교재니까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커트라인은 레벨별로 그리고 스텝별로 지금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트라인을 초과해서 푼 문제들은 역시 초등 때와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포인트를 받을 욕심에 그냥 모든 단어를 다 퍼펙트하게 풀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혼자 힘으로 그렇게 했다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그냥 포인트를 얻을 욕심에 부모님이나 혹은 뭐 과외교사의 도움으로 뭐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단원에 따라서 주어진 커트라인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스텝 커트라인이 5개인데 지금 이 학생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는 실제로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뭐 7문제, 8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혼자서 열심히 풀었는데도 뭐 모르는 게 7, 8개야. 틀린 게 7, 8개다. 그러면 차라리 과제 벌점을 받더라도요. 그냥 다음 주까지 학생이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사들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단어를 다 퍼펙트하게 풀어오는 학생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반면에 커트라인보다 한두 개 차이로 과제를 못 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학생이 정말로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다가 그 한두 개 때문에 과제를 못했구나 이런 거 교사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 한두 개 차이로 과제를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웃풋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부교재 A급 과제는 커트라인이 있긴 하지만 자기 힘닿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그래도 못하겠으면 일단 과제 벌점을 받고 뭐 그 다음 주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다음 주까지라든가 나중에라도 더 고민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프라임 과정은 A급 수학이 필수 과제는 아니고요. 네, 선택 과제입니다. 초등 1품에서 최상위 수학이 선택 과제인 것과 비슷한 이유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이 과정의 학생들이라면 뭐 부교재를 할 그럴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현재 배우는 본교재의 복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해결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럼에도 이제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A스텝까지는 아직 좀 무리일 거라고 보고요. B스텝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혼자 힘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뭐 C스텝, B스텝 정도까지 A급으로 과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프라임 학생들이라면 A급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최상위 수학 여기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유형 바이블 이 교재를 부교재로 학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교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저분한 문제라 그러죠. 뭐 계산만 복잡하다든가 뭐 비비 꼬아놨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잘 정제된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잘 정제된 그런 문제집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 교재 수준이 프라임 수강을 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100%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만 엄선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교재 수준은 이걸 만약에 내가 퍼펙트하게 공부가 되어 있다면
뭐 학교 내신, 물론 뭐 학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뭐 좀 그래도 어렵다는 뭐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90% 이상은 이런 정도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으로서 커버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결코 아주 쉬운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는 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중등과정의 단원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원평가도 초등과는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뭐 초등에서는 뭐 일품이라면 두 단원에 한 번,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과정에서는 세 단원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중등과정은 그렇게 두 단원, 세 단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두 단원을 보는 경우도 있고 세 단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학습 상황표를 보시면 요건 중1 상인데요. 첫 번째 단원 평가는 1단원, 2단원, 정사일이 수학 문자식 두 단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원 평가는 방정식과 좌표 평면의 그래프 요 두 단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중1 상 1차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자연수의 성질은 요 자연수의 성질은 중1 상 1차에 포함되면서 중2 상이죠. 중2 상 1차에 포함되면서 중2 상의 1단원, 2단원과 같이 세 단원이 그 단원평가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중등도 40문제이긴 한데요. 배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점짜리가 26문제, 3점짜리가 8문제, 그리고 4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4점짜리가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고요. 110분이고요. 그리고 중등에서는 일단 단원평가 역시 수업시간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업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등과 마찬가지죠. 개별 응시할 때는 응시기한하고 시험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응시기한 초과 일주일까지 초과됐다면 10점 감점을 받게 되고요. 일주일 이상 초과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시간을 초과할 때는 2분 초과될 때마다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 6과정 마지막 단원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중3 과정의 마지막 단원평가는 역시 이 학생들의 고등과정 적응을 위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단원평가 오답 노트도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서술형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4점씩이었죠.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맞았더라도 감점을 3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1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틀렸더라도 풀이에 따라서 2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들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등과정에서의 승급과 강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급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벌점 기준이고요. 과제벌점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상위 레벨로 갈수록 조금씩 타이트해지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한 건당 이와 같이 벌점이 이것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강급이 되게 되겠는데요. 다만 중2 하와 중3 하는 과제벌점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2 하는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중3 하는 학습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권당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1 상이나 중1 하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강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킥 테스트와 단원평가의 강급 기준은 뭐 초등과 같습니다. 완전히 레벨별로 동일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초등하고 다른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 기준이 아닙니다. 한 학년, 그러니까 중1 상과 중1 사를 모두 합쳐서 그 한 학년 전체 성적을 평균을 내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 강급에 대한 규정도 초등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쭉 훑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급 기준도 뭐 한 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초등과 동일하게 퀵 테스트 평균 3.4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평균 83점 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승급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승급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승급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레벨의 결혼도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추가 개강을 할 여력도 없다면 이때는 부득이 승급이 불가하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결혼보다 승급자들이 더 많다면 역시 부득이하게 성적순으로 승급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승급기에는 일단은 중2 시작할 때 그리고 중3 과정 시작할 때 딱 두 번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챌린지 승급은 이수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중2 시작할 때만 가능하고요. 반대로 중1 과정에서는 3개월 정도 이제 수강을 하면 1차 단원평가까지, 즉 중1 상 1차, 중1 하 1차 단원평가까지 실시하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의 성적이 즉 퀵테스트를 포함해서요. 승급 기준을 만족한다면 네, 이 결과만으로 특별 승급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고등과정 진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과정 진급도 기본적으로는 중등과정 성취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중등과정 성취도 평가는 중등과정 마지막 달 둘째 주 수업 중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중등 전과정인데요. 다만 이때까지 이참수하고 삼각비는 아직 다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단원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실력정석, 기본정석, 수학의 셈 과정으로 배정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일부 과정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력정석 대상 학생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 학생이 있더라도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의 셈 진급 기준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고등 진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고등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프라임이나 어드밴스 학생이 만약에 실력 정석으로 진급하려면 그 진급 기준 점수만 충족해서는 되지 않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지만 실력 정석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중3 과정 퀵테스트 평균 3.4점 이상, 그리고 중3 단원평가 평균 83점 이상, 이거나 실력 정석 기준 점수 플러스 10점 이상. 예를 들어서 실력 정석 그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90점 이상을 맞았다면 실력 정석으로도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등과정 수강반 선택 우선순위, 예를 들면 요일 선택이죠. 뭐 월수반, 화목반, 이 선택권은 저희가 진급시험 성적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동점자가 생긴다면 이 학생의 중3과정 퀵테스트 성적, 단원평가 성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등과정에 진급한 모든 학생들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학원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만 열심히 공부해서요. 모두 고등과정에 진급해서 고등과정까지도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황소를 위한 선행학습 편에서는요.
과연 황소 수업을 대비한 선행학습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꼭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